자, 게임 전쟁. 우리 화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전 주인공이 게임할 때 그 심령 묘사, 사랑에 빠졌을 때 묘사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윤지석 원님. 어, 저는 그 바람 피는 파트가 그냥 이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됐다는 게 거기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조금만 이따 할게요. 박준희님. 네, 그 박준희, 조금만 이따 할게요. 그 윤지석 팀님. 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성님이랑 동일하게 그 바람 피는 파트 부분에서 그 애들의 상상력이 너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은미님. 저도 그 바람 피는 부분에서 해결하는 과정이 제일 뭔가 스펙타클했는데 이게 뭔가 저도 읽으면서 같이 긴장도 되고 재밌기도 해서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음, 그럼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 화진이도 했나? 네, 저 했어요. 그리고 또 화진이 또 진행할 거 뭐 있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뭐 이 책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몇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이 뭐야? 게임 게임 전쟁. 전쟁. 게임 전쟁이. 왜 게임 전쟁이야? 게임 얘기 나와서요. 응? 그 에스테르를 좋아하면서 응, 에스테르가 전 조건이 게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게임을 안 하니까 그 게임하고 전쟁을 한다?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이, 그러니까 뭐 게임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 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중독이나 아니면 과몰입,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이런 요소들이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또 이 책에 다루고 있는 요소 중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 사랑, 아, 저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주인공이 어떤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로맨스 그 부분 청소년 로맨스라는 부분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또 가족 간의 아, 관계. 가족. 어, 가족 가족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 이야기에서 요소 중 하나지. 또 어, 친구 관계? 그 어, 학교에서 그지. 친구 관계인데 그 뭐 학폭이 사실 학폭이지 학폭. 학폭? 네. 학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라는 부분들. 또 조건, 아까 준이하고 지석이가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는 뭐 그 바람 피는 파트요. 네. 뭐 어른의 분류, 이혼 이런 거. 네. 부모의 분류, 공에 불렸네.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불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거 가족 관계. 가족 관계하고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 뭐 선생님이 어쨌든 이 책을 선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 왜 고민했을까, 준이? 주제의 적절성이요. 어? 아니요. 뭐 얘기? 그러니까 지석은 그러니까 아, 아, 주제의 적절성이요. 주제 적절성이라는 뭔 말했어? 막장이어서요. 막장이어서.
준이. 막 약 나오고 막 약 타는 거 나오고 음, 막 뭐 반죽음까지 가고 막 그런 게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면, 지금 뭐 지석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뭐 부모님의 불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재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뭐 드라마상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흔히 다룬 그 아침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흔히 일상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소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걸 보여도 되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야.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쌤이 더 큰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어떤 지점일까? 게임 준이, 준이라네, 진이, 윤희석 두, 뭐 게임 중독감 게임? 게임이 왜? 이 책에서 게임과 관련돼서 문제될 부분이 있어? 아니 이 책에서 게임과 관련돼서는 뭐 어쨌든 게임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문제 선생님 고민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현민이 괴롭힘? 어? 그 학교 폭력? 그, 관련. 학교 폭력? 근데 학폭 음, 관련해서도 결국 그 애를 응징하잖아. 네. 네. 뭐가 문제야? 아, 어. 그 뭐죠? 정의가 실현, 이른바 정의가 실현됐잖아. 네. 선생님이 근데 정의 실현과 관련돼서 고민했던 부분이 뭘까? 정의가 안 실현된 부분 하나 있지 않아? 여러분 읽으면서 네, 저 주거침입? 그 게임 했는데 이어진 거요? 게임 했는데 이어진 거? 가족 가족 뭐, 그 바람 음, 기는 부분에서 아, 그 거기 부분에 대한 해도 정의가 안 실현됐어. 엄마. 엄마에 대한 정의가 안 실현됐잖아. 음, 그 엄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던 거야? 자녀들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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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네. 응? 약간 그냥 넘어간 느낌. 그냥 응. 엄마가 하지 불쌍하다. 않았어? 준이 뭐라고? 충격받았잖아요. 뭐 했다고? 충격받았어요. 충격 받았다고? 네. 뭐 충격이 받았겠지. 근데 충격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보통의 이런 경우에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아, 사과? 미안하고, 어?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받아야 된다. 은민이 뭐라고? 사과? 어? 사과요. 사과해야지. 뭐 엄마가 반성해야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있어 없어? 아예 없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입장이 엄마가 이상하다? 또는 엄마를 뭐 이해한다? 라는 쪽으로 가잖아. 아니,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꼬신 남자. 네. 물론 꼬신 남자에 대해서 응징을 하잖아. 아예. 그건 응징을 하잖아, 거기는. 그 아빠. 그치. 아빠에게도 아빠가 너무 문제가 있다는 아쉬워서. 거지. 어? 그 아, 아빠 쪽은 아빠가 약간 좀 너무, 응. 아빠가 너무 아재여서 아빠 문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빠가 너무 아재여서. 또 라고. 거기는 좀 열린 결말로 끝나지 않나요? 어. 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국적 정서? 아, 한국적 정서라고 하는 부분들과 이 책이 어느 나라 책이야? 미국? 프랑스, 아, 응. 그 작가 이름 딱 생긴 게 프랑스인데? 아니 독일이야 독일. 노르망디와 독일? 브르타뉴 독일이야. 등지에서, 독일 아니에요? 독일이야? 프랑스 맞는데요? 프랑스 맞아? 블랑블랙 이러면은 저기 독일 쪽은 아니야, 이름이. 아 그래요? 어, 영국인가? 프랑스 쪽일 것 같아. 프랑스 노르망디와 맞죠? 제가 여기 브르타뉴가. 영어 가사 해석한다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쪽의 그 정서, 가치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이 될 수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자고 한 이유가 뭘 것 같아, 하진이?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뭔 생각을 나누려고?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이 뭔데? 우리 하진이가 저기 사람이야? 어디 뭐 잘 나온 사람이야? 아이고 거시기했더니 참 거시기하네. 거시기하지. 그러면 다 알아듣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야 지금? 하진아? 아니요. 뭔데 뭐? 내가 너하고 뭔 생각을 나누려고? 어? 어떤 얘기를 음, 하려고? 라고 짐작이 돼. 하진아? 그, 응, 그 가족 간의 응,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그렇지. 그래서 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음, 어른도 그냥 뭐다? 사람이다. 네,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어른, 뭐 부모님, 선생님은 옳고, 그 네,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안 네, 되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엄마 아빠 이전에 선생님 이전에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은 뭐다라는 거야? 사람. 어른이요. 인간, 사람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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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40이 되면 부록 흔들리지 않고 50이 되면 지천명이 되고 뭐 이런 그 공자님의 말씀이 있어. 어?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자님이 내가 스님 살아보니까 그건 공자님이라 가능한 일이야. 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40대도 흔들리고 50대도 왜 사는지 몰라.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나 어른의 시기나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그냥 친구들 만나면 다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냥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관계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 선생님도, 뭐, 선생님은 엄마 아빠한테 보면 그냥 자식일 뿐이야. 선생님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 너희들 그냥 아까 뭐 하진이가 뭐 아유 그래도 내가 준이보다는 낫죠. 했더니 뭐 하진이가 준이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발끈.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면 똑같이 그러고 놀아. 야 임마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웃기고 있어. 뭐 이러고 논다는 얘기. 그런데 그게 60,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그럴 거 아니야.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가 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늘 점잖고 뭐 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사소한 문제 없고 티격태격 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똑같아 그냥 그런 점에서 어쨌든 어 누구나 여러분들 안에도 뭐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는 다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관계, 다양한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관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또 어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 지점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아닌 외국의 정서인데 그들은 왜 이런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는 있겠다. 이게 뭐 이렇게 모범이고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참고할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석이 뭐 아, 그냥 손에 든 거였어요. 그냥 손을 든 거였어? 네. 네. 자, 2등이 은민이었나? 대답 안 했어요. 뭐가? 윤아진 질문에 대한 대답 안 했어요. 저 누가? 아직. 저요. 주인공을 빼고 얘가 아, 자기보다 아, 못생긴 애는 빼고 하는 거야, 하진아? 그, 어? 하진이 그거, 왜냐면은 그 아까 전에 준이가 하진 보고 못생겼다 해서 삐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진아, 개인적인 감정을 수업까지 끌고 오면 되니.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래. 야, 이건 좀 그렇다, 하진아. 있지. 자, 하진이, 맞아, 진행해. 그럼 박준희 님. 네. 저는
라트레이유가 마지막에 그 몰카 한 거가 들통났을 때, 그, 막 그 사람들한테, 아니, 났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민이. 네, 우선 제 질문은 요새 여러 나라에서 이제 SNS의 나이 규정을 뭐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SNS 사용을 허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4살에서 15살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전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SNS를 하기보다는 좀 더 그냥 활동적이게 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 점점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좀 더 친구 관계가 넓어지기도 하면서 연락도 많이 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14살에서 15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지석 원님. 저는 저도 이게 그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거는 중학교 정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카톡 같은 그냥 그 채팅 프로그램 채팅 이런 것도 SNS에 포함되는데 이런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요즘 필수적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스타나 이런 거는 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나이가 이제 좀 변별력이 생겼을 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준희님. 박진이. 아, 네. 아, 오케이. 저 같은 경우도 지성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고요. 저희 그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모바일 메신저 같은 그런 지금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그런 뭐 카톡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핸드폰을 살 때부터 그냥 뭐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네. 그냥 연령 제한을 딱히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 말했던 뭐 틱톡, 페이스북, 뭐 X, 뭐 이런 인스타 이런 것들은 그냥 각기 다르게 조금 더 나이 제한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딱히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뭐 네, 12세, 15세 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준희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는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계에서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유해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 어 성장 정신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진님. 저는 카톡이나 그런 거는 저도 한 5학년, 5학년 때쯤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나 SNS, 트위터 이런 거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너무 어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선생님. 네, 은민이도 또 다음 것도 있어? 아니면 요것만 할 거야? 여기까지요. 그것만 할 거야? 네. 자, 은민이가 아까 그 14살, 15살, 뭐 아니면 15살, 16살 뭐 얘기한 이유가 혹시나 은민이가 이미 그 나이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아니야? 너는 하려고? 네? 아이, 그것보다는 질문, 어, 네,
이제 겪어보니까 어, 이 나이 때가 되면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요. 너가 만약에 초등학교 5, 6학년이었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나 아니면 네가 과연 돈 있을까? 대학생이었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렇게 보면은. 아이, 이제 아이 이러고 비슷했겠죠 뭐. 이제 이러고 고등학생 올라가서 이제 이런 어, 몫을 더 한 번 더 열면 이제 딱 어. 그 중학교는 너무 어린 것 같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쌤이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한 대로 그 여러분들이 말한 이런 뭐 중2, 3의 어떤 그런 시기가 그 전의 시기와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쌤이 하고 싶어서 였던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준이가 얘기했는데 유해 콘텐츠에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미성숙한 존재라는 어떤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존재여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이나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고 어? 흔들리는 존재고 커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치가 아닌 이른바 주입된 세뇌된 생각은 아닌가라는 점을 묻고 있는 거야. 왜 쌤이 이런 질문을 하냐? 좀 전에 쌤이 뭐라고 했어? 어른 돼도 흔들리는 거 뭐 하더라? 맞, 마찬가지더라. 라는 어떤 그런 고백 같은 거 했잖아, 쌤이. 어? 어른 되면 뭐 다 알고 그럴 것 같았는데 특별히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 옳다는 거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점에서 사람마다 다르지 이게 나이마다 과연 다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적인 특성에 있어서 더 휩쓸리기 더 쉽다. 그 범위가 더 넓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차이가 과연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는 뭐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해 콘텐츠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른들이라고 유해 콘텐츠를 특별히 뭐 이렇게 더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유해 콘텐츠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지. 또 어른들 중에도 그 뭐야 SNS 하는 과정에서 막 그 과몰입,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예 자기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안 사람 하는 사람.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청소년들이나 어린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냥 각자의 어떤 그런 판단과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지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궁금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준이 뭐 15살, 16살 살아왔는데 정말 너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와 지금 중학생 때 너스로의 어떤 그런 변화를 느끼는 건지 노수로 봤을 때 내가 야 그래 내 초등학생 정말 어렸었어 그때 내가 뭘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내가 좀 나이를 먹고 보니 내가 좀 성숙해 갖고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좀 판단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드는 적이 있어? 준이? 특히 들은 적은 없는데, 응, 그냥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 막 그, 주변이나 아니면 인터넷 속에서, 막 그 어린이나 청소년은 약간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의 얘기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흔들리는 건지 아니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들어온 이야기인지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아 선생님도 사실은.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어떤 여기 이사를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무슨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자기가 정치인을 나갈 거래. 그래서 선생님 보고 앞으로 자기를 지지해 달래.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선생님이 알았다고 그랬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라이벌이 있는 거야. 정치적 라이벌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 라이벌에 대해서 몰랐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라이벌이라는 사람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두 사람을 뭐 해보고 비교해보고 따져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선택한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게 함정의 판단이잖아. 근데 그렇게가 안 돼.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상당히 뭐야? 무슨 새인가 오리인가가 뭐 각인육가라고 그러지? 눈 뜨어서 처음 본 거를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런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자기가 사고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나를 인식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할 수 있는 건 역시 누구라는 거야? 나. 그건 역시 여러분이고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은민이 요 책 관련해서 SNS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야? 이 대표적인 얘기. 책에서 음, 주인공이 게임 중독이다 보니까 음, 뭔가 그, 에스테르가 이걸 말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고,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이런 걸 접하면 이런 상황이 덜 발생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 어쨌든 뭐 SNS가 전면에 나서지는 전면에 그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그와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에스테르라는 인물은 반 디지털이죠. 반 디지털. 그래서 자연과 뭐 동물과 동물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주인공에게 디지털 디톡스가 뭐야? 디지털 끊고 음. 일정 기간 사는 거. 그렇지. 디지털 디톡스를 제안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금단 증세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이 무척 힘들어하는 또 그러한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뭐 꼭 디지털 게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권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만둘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음, 뭐 우리가 사랑 중독도 사랑 중독. 윤서원 사랑 중독이 뭐야? 사랑이요. 사랑 중독. 람이요, 랑이요. 사랑. 랑이요. 그게 어, 뭐죠? 사랑 중독. 사랑에 중독된 거예요. 그 뭐냐고 사랑 중독 된다.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에 중독된 거예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푹 빠져가지고 아, 그 아, 사랑하는 사람에 아. 의해서 자기의 삶이 뭐야? 좌지우지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봐주면 너무 행복하고 막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자기를 뭐 좀 싫어하는 것 같다. 뭐 하면 또 이제 막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막 온갖 우울에 빠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일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해.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뭐야?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사랑 중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특별히 문제 안 삼아. 뭐 사랑에 빠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축하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들은 친구 중독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부 중독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뭐야 우리가 어, 세 가지 300이라고 300 쌀밥 그다음에 뭐 설탕 소금. 소금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너무 이제 뭐야 과도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었을 경우 뭐 탄산 중독, 탄산 음료 뭐 중독 뭐 이런 부분들 심지어 운동 중독도 있지. 네, 맞아요. 운동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불안감을 느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그 중독의 문제들을 과연 이거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건가.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니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제, 컴퓨터 게임과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작가는 다루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어? 준이, 지석투? 약간, 그러니까 이게 중독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괜찮아. 응? 중독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괜찮다, 약간. 응. 하진이, 중독이어도 괜찮다. 중독에도 괜찮다? 괜찮다까지 갔어? 준이는? 음, 오히려 이 주인공이 자기가 컴퓨터를 잘하고 잘 다룸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나중에. 맞아요. 그, 어? 그 몰카 사건 용의자로 응. 네. 몰리죠. 막 몰리기도 하고, 물리고. 뭐 그런 또 일이 당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로 구해서 또 바람 피는 것도 어, 그런 식으로. 결국 그렇지. 그 응징을 하잖아, 응징을. 어? 뭐야, 엄마를 어쨌든 농락하는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을 응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기술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문제들에 관해서 특별하게 뭐 결론을 낸다던가 이래야 된다던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게임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과는 달리 이 저자가 특별히 이른바 음, 도덕적인 판단 옳고 그름을 얘기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설하고 동화하고 다른 점들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동화는 이른바 평면적인 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눠. 착한 사람, 음,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선과 악의 대결에서 누가 이겨? 선이 이겨. 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입체적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해. 평면적 구성이 아니다. 그 입체적 구성, 다면적 구성을 통해서 그 하나의 속성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쟤 좋은 애야, 쟤 나쁜 애야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단정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사람 하나의 일을 바라보는 데서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측면들을 갖고 만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윤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소설의 특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설을 통해서 뭐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막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자, 3등이 누구였어? 지석이요. 어, 은이.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랑 그 여자의 그 이름이 뭐였지? 에스테르. 에스테르. 그 둘이서의 약간 디지털로 인한 갈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쪽은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한쪽은 디지털과는 그냥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어디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약간 이제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좀 이제 정보화 사회,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어서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디지털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디지털 사회 쪽에 살아가지 않고 싶어요. 주님. 네, 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게
디지털 사회를 선택하면 진짜 막 하루 종일 디지털만 하고 그런 거예요? 도마 같은 느낌? 음, 약간 페인처럼 집에서 하루 종일 디지털만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토마 같은 느낌. 네? 그냥 토마처럼. 아, 그러면, 저도 그럼 디지털 쪽에, 사는 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아예 디지털을 안 쓰는 거는 진짜 좀 삶을 살 때 좀 그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디지털이 있는 삶에서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지성님.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한번 디지털에서 완전 떨어져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일단은 그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리고 왠지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삶이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되게. 음,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은미님? 저도 에스테르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뭔가 에스테르를 딱 보면 정신적으로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그냥 활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해 보여서 그런 삶은 어떨지 디지털보다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진님? 저도 디지털 그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요새는 그런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 디지털이 에스테르 말처럼 살아가려면 좀 많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클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디지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네, 선생님? 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이제 디지털이 존재하는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지. 반면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있는 거라고는 집 전화, 집에 이제 전화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뭐 텔레비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처음 그 컴퓨터에 관해서 저기 한 거는 고등학교 때 책으로 컴퓨터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어. 그래서 책으로 컴퓨터는 보지도 않은 채 프로그램 짜려면 뭐 해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저기 뭐 한다고 그래 코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계획도 이런 것만 배웠어.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갈 때 타자기를 선생님이 선물로 받았어.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쓴다 해갖고 그 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타자 쳐서 낸다고 타자기를 하고 선생님이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래 한글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거를 대학에서 배우는데 타자를 잘 치면 대학 학점을 받아. 타자 치는 그 뭐야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점이야 학점. 한 학기 내내 그걸 배워. 뭐 그런 부분들. 그다가 선생님이 아마 대학교 4학년 그때 선생님이 처음 개인 컴퓨터를 산 것 같아. 그리고 PC통신, 전화를 통해서 PC통신에서 사진은 주고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썼던 것들이 선생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후에 이제 쭉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생님이 그 없던 시절 컴퓨터를 못 보고 뭐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삶이 과연 그러면 재미가 없었냐? 불행했냐? 아니야. 재미도 있었고, 불행도 안 했어. 더,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전화기라도 있었잖아. 근데 전화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보급되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마을에 뭐 전화기 한 대 있고 뭐 하던 것들이 1970년대 뭐 이랬어. 시골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쨌든 전화기라는 거 들어온 게 고종황제 때잖아. 조선시대 말. 네네. 그럼 그 이전에 전화기 없던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재미가 없었냐? 불행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나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연
SNS를 하게 되고 디지털 시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라는 선생님 봤을 때 바뀐 점이 이거야. 옛날에는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 상에서 인스타그램 상에서 요즘에 뭐 스레드 요즘 또 사람들이 스레드를 또 많이 하더라고. 스레드 상에서 나와 전혀 뭐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그래서 과거에는 몇몇 아는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모르는 다수와 아주 뭐한 얇은 얇은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옛날에는 그냥 전문 음식점에 갔다면 지금은 무슨 뭐 이렇게 뷔페에 간 느낌?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뷔페가 좋은 점이 있잖아. 근데 늘 뷔페에 가라고 그러면 못 가. 그냥 때로는 그냥 난 순두부 백반 먹는 게 나아. 나는 그냥 오늘은 김치찌개 먹는 게 나아. 나 오늘 그냥 치킨집 가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그냥 메뉴 하나 단일 메뉴 있는 것들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른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 그리고 또 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옛날에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지. 나는 어떤 게 더 나에게 잘 맞나? 나는 그리고 어떠한 스타일인가?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난 누군가에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해. 난 세상이 막 궁금해.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 난 그리고 뭐 SNS에서 난 무슨 사업을 할 거야. 날 알릴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해야지, 디지털. SNS 많이 해야지. 근데 나는 좀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난 정갈한 삶을 살고 싶어. 난 관계를 너저분하게 맺는 거 싫어. 난 그냥 단순한 삶이 더 좋아. 난 과도한 에너지를 바깥에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자기는 뭐야?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지향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나는 SNS는 PC로만 한다. 스마트폰에서는 난 그 뭐야 앱 다 지운다. 그런 사람도 있어. 스마트폰 음, 수시로 확인하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나는 뭐 SNS는 뭐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하고만 한다. 현실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난 SNS 하지 않는다. 라는 또 그런 원칙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친구를 보통 5천 명까지 맺을 수 있거든. 근데 네. 나는 뭐 500명만 한다. 300명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팔로워를 갖기 위해서 막 그 팔로워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나? 그거에 몰두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선택지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뭐가 맞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해봐야지. 노출해봐야지. 이 다양한 상황에 노출해보다 보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지,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난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쾌감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요 SNS나 이런 디지털 세상 속의 어떤 그런 삶들이 서로 잘 이게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이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한쪽이 덮쳐가지고 다른 쪽을 너무 쪼그러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의 삶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네. 지석투 또 끝났습니다. 끝. 사등이 지석은 일단 제 질문은 그 만약 그 토마의 게임처럼 누구나 이제 거의 막 엄청 좋아하는 취미나 많이 하는 이런 게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것을 진짜 토마가 했던 것처럼 할려 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관련된 거 아예 완전히 싹 다 끊어버려야 된다면은 자신은 그걸 버틸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저의 좀 가장 많이 하는 취미라고 한다면은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저는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날 때 그냥 음악 틀어놓고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차를 길게 탈 때도 그런데 한 달 동안 음악 듣기를 못한다. 저는 진짜 좀 많이 버티기보다 그냥 힘들 것 같습니다. 지성이, 즈니. 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취미라는 게 그 자기가 계속해도 안 질리고 약간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해도 네, 뭐 좋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취미만 계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라고? 네?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잘 안 들려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취미만 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었어. 예. 네, 그러니까, 3 3 달간. 뭐, 어떻게 들은 건지. 한 어? 달간 취미를 끊을 수가 있냐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를 한 모르겠어요. 달간 끊을 수 있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인 오버워치를 한 달간 끊을 수 있을까? 아, 끝? 네, 취미 자체는 그니까 저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뭔데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데? 딱히 없어요. 응? 오버워치. 애초에 게임이요, 게임. 게임이요. 취미 자체를, 아니, 뭐, 근데, 게임도 그럴 수도 있지. 못 끊어, 너. 그럴 수 있어. 네, 어쨌든, 하진님. 음, 저한테는 취미는 엄청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하나를 한다면, 뭐 귀여운 것들을 막 모으고, 그런 건데, 지금도 방이 엄청 넘쳐나고, 지금 거의 방에 있는 거 팔면,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끊는다고 하면은 되게, 일단 힘들 것 같고, 다 버리고, 막 다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네. 아깝고 힘들 것 같고 어렵게 구한 거여서 네, 저는 절대 못 끊을 것 같아요. 네. 윤민. 어, 저, 저는 근데, 어, 취미라고 할 만한 큰 취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서 굳이 뽑자면, 산책이어서 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준이. 취미는 게임하는 거랑 난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은 만화책은 뭐 그 한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면 그다음 만화책을 읽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게임은 주말마다 하는데 막 그 주말에는 아니 그 주말이 되면 되게 게임할 생각이 되게 신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게임하는 끊거나 아니면 만화책 보는 걸 끝내면 제 휴식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휴식 시간에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뭐 공부에도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끊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뭐 제가 뭘 끊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별로 좋은 얘기 아닌데 저녁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맥주를 한 잔씩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끊어서 또 그냥 안 마시면 안 마실 수 있는구나라고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뭐 낮술은 이제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쌤이 여기 이사 온 이후에 살이 한 7kg가 쪄가지고 내가 이제 살을 좀 이렇게 빼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이렇게 뭘 했는데 안 되는 거야. 한 1, 2주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거야 지금. 그리고 쌤이 너무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좀 살이 쪘다가도 그냥 뭐 빼지 그럼 맘 먹으면 다시 그냥 이렇게 몇 킬로 이렇게 뺐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살이 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독하게 안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어쨌든 이렇게 유야무야 된 것 같아가지고 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내 사는 재미가 없다. 오히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을 힘들게 한다. 그걸 끊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그걸 끊을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삶을 사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내 삶을 내가 나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 없이 못 살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게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래서 어,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어떤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 어, 그런 걸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만약에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그걸 뭐 한다는 거야? 쳐내야 된다. 쳐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나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이렇게 아까 뭐 마약,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식으로 도박,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그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뭐 준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임인데 뭐 그 정도라면 굳이 내가 그거를 내 삶의 한 요소인데 그걸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휩쓸려 간다 만다라고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 믿는 신념, 그 신념 역시 오히려 뭐라는 거야? 자기를 구속하는 거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도 내가 그럼 너 말대로 따르면 그 말 자체에도 네가 뭐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구속되면 안 된다는 거야. 모순이 네. 성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속2가 얘기했던, 지속1이 얘기했구나. 지속1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 어, 어,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내 삶 전체에서 정말 한 부분도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끌려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권하자면, 음악에 몰두하고 있고, 아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플랜 B. 내가 음악이 없어도 내가 다른 뭔가가 있어서 나는 대체 가능하다. 직접 불러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대체가 난 뭐 음악에 몰두했지만 나 그림 그리는 것도 난 좋아한다.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다. 뭐 책 읽는 걸로도 나는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 B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지석원 또 진행. 저는 선생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혹시 독서나 글쓰기 끊으신 건 어떤가요? 독서나 글쓰기 끊으면 누구 환영이지. 행복. 어? 야, 독서 끊고 글쓰기 끊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보면은 진짜 독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독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예? 그냥 잘하는 거지. 아, 독서를 어떤 사람은 막 책 없으면 못 살겠다, 뭐 책 읽는 순간에 제일 행복하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주변에. 진짜 독서 매니아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선생님이 선생님은 책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책 읽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더 행복해. 영화 보는 게 더 재밌어. 뭐 그런 게 책 보는 것보다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 그런데 이제 그거 못지않게 그냥 책을 일반 사람들보다 뭐 할 뿐이야? 많이 읽을 뿐이야. 게다가 선생님은 또 책을 읽는 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 읽으면 선생님 게임 되는 이거 왜 읽겠니? 근데 너네들하고 뭐 하다 보니 카페 하다 보니 일주일에 선생님 읽어야 될 책들이 우리 선생님 초등학생도 하지 너희들도 하지니까 뭐 일주일에 읽어야 될 책들이 다섯 권씩 읽어야 돼.
네다섯 번 아, 읽었나. 그러니까는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일이 되는 거야. 의무? 어, 그 웨스님이 막 이렇게 막 땡큐지라고 하는지 지성아 이해가?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행복한 투쟁이야. 투정이야. 이 일을 너무 싫어하는 일인데 막 억지로 했더니 그 얼마나 고문이겠어. 다행히 그냥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문제 없이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석원 또?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저요. 음, 일단은 저는 이 책처럼 부모님이 만약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은 배신감이 너무 커가지고, 바로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음, 그러니까, 굳이, 어, 그러니까 만약 그 저의 엄마나 아빠한테, 바람을 핀 엄마나 아빠한테 가가지고, 왜 바람을 폈냐? 그 다음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는 거를 그만하고 다시 가정 내로 돌아올 수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만약 된다고 하면, 어, 사과를 받아내고, 안 된다고 하면, 어, 그러니까 바람을 안 핀 저희 부모님한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지석 원님. 어, 찾아가지. 너무 막장인데 상황 자체가. 찾아가지 않을까요, 당사자를. 그래서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엄마랑도 얘기해보고,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방? 네. 어, 그 다음에, 얘기? 그리고 엄마랑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냥 들어서 집 밖으로 딱 이제 놓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막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뭐 문제가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박진희님. 저 같은 경우도 제 솔직히 상황 자체가 아까 지성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막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한다면 일단은 그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하진님. 음, 아직 몰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바람을 피면은, 저 바람을 핀 상대에 대한 일단 조사를 할 것 같고, 하면은 그 부모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증거를 찾으면 바람을 안 핀 부모님한테 다 말해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은미님. 음, 저도 일단 그 상대방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바람을 핀 분이랑, 제가 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제 그 얘기로 인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자, 뭐, 선생님이 그럼 먼저 그 전에, 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만약에 준이가 나중에, 준이 자식, 네, 너의 아들이, 너의 네. 딸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너의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그들이 바람이 났어. 그러면 그때의 그 마음도 지금 네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막 분노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아니면 그때는 좀 다른 마음일 것 같아? 에이, 알았어요. 일단 살아봐. 준이 뭐라고? 다를, 다를 것 같은데. 다를 것 같다고? 어. 네. 그러면 다시 선생님 물어보면 그러면 너의 여자친구가 너의 아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렇게 막 화가 나? 제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그런 건데 왜 네가 화가 나? 그러니까, 어, 저를 지금 15년 동안 키워주신 분인데, 어, 그 분이
어, 저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어, 그 이성교제를 나눈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배신감이 드냐고. 이유가.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봐봐. 아니, 봐봐. 선생님 지금,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얘기하지만 지금 네, 선생님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비방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네, 다만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뿐이야. 네, 여러분 이렇게 몰아넣는 거야. 자, 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람을 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관계가 달라져? 여러분의 엄마나 여러분의 아빠가 아닌 게 돼버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하고 뭐가 변해? 일단은 아, 그, 다른 한 명 우리 엄마나 또 다른 상대 아닌 분이 불행해져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음, 부모 중에 한 분이 불행해질 거가 너한테 전이가 돼? 그 가능? 그러니까 어지간히 싫어했던 게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그래도 네. 부부였습니다. 그 응. 전이가 또 되죠. 하진이. 불법적인 일을 부모가 저질렀으니까 불법은 아닌데. 다른 불법으로 소송 가능해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 뭐야, 그 불법이라고 하기는 옛날에는 아, 요 부분도 좀 저기 하면 옛날에는 이른바 간음죄라고 해가지고 아예 형사처벌을 받았어. 아예, 근데 그거 폐지됐지 않아요? 그것들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것들이 뭐 이혼 사회라든가 위자료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 과거처럼 과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어. 근데 아, 국가가 그 일에 그 프라이버시인데 그 네. 사생활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형사처벌은 제외. 하지만 민사상 그 개개인 간의 어떤 그런 그 위자료 관계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여전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 두 사람 사이의 그 결혼 관계라는 그런 신뢰 관계, 결혼이 법적인 관계거든. 결혼이 네. 법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굳이 말하면. 근데 어쨌든 하진이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되게 음, 막 되게 학교에서도 음, 그런 걸 배우면 안 된다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셔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일로 되게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아까 준이한테 했던 질문을 하진이 똑같이 할게. 하진이 네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그 바람 피고 뭐 이런 일을 네가 알게 됐어. 네 부모인데 하진이 네가. 그럼 그때도 이렇게 막 배신감을 느껴주고 분노하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때 근데 그거랑 이거랑 약간 다른 게, 그니까, 제가 만약 딸을 낳았어요. 음, 딸을 낳았는데, 막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음, 그, 대체적으로 제 딸의 남편보다는 제 딸을 좀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딸이 이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는 뭐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제 부모님 두 명은 제가 둘 다 되게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한 분이 바람을 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다른 한 분이 음, 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배신감이나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한 분이 슬퍼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가족 관계가 그냥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이 변화가 싫은 건지 나한테 미치는 그 영향 그게 싫은 건지를 쌤 일단 묻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바람피고 뭐 이런 부분들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책 200쪽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줄.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일종의 언젠가, 언젠가, 그렇지. 언젠, 언젠가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 꼭 기억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단다. 여자 마음은 남자하기 나름이지, 그래. 에일 졸라는 정말 뭘 좀 아는 자까지. 플로베르인데요. 엄마랑 아빠는 20년 동안 그늘 한 점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 자식들 입장에선 모를 거다. 하지만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지. 토마가 이미 들어본 말이었다. 할아버지는 강낭콩을 잘 키우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랑은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토마, 사랑은 선물이란다. 아빠가 거기까지 맥주, 됐어. 자, 요 부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 은민이? 아빠, 어, 이제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선 그 가족 구성원의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음. 근데 요게 어떤 이야기 흐름 속에 나온 건지 은민이가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야. 지속 원. 아, 응. 근데 이거 그 아빠가 안 그래놓고 응. 아빠가 근데 자기가 자기가 그런 자기가 그래야 된다고. 아내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고, 어. 아내가, 아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빠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아빠가 정말로 그렇게 안 한 거야? 아니면 이 아빠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하고 있다고 거예요. 믿는 거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재라고. 어? 그래서 아재라고 아유, 다들. 어. 그래서 이 아빠는 지금 보면 자기 나름에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애쓰는 노력? 거야. 그러면 이거만 생각하면 누가 나쁜 거야? 아, 엄마? 엄마. 엄마가 나쁜 거잖아. 그럼 이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빠가 싫어서요. 시간이 안 맞아서. 이해하지 못한? 그치, 어, 이해하지 못해서. 아빠, 엄마가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 또는 그래도 이런 일이 아니라는데 그 무슨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골동품이야 뭐 어쨌든 그, 음악, 어? 음악 좋아하잖아. 그 남자가 엄마한테 뭐 한 거야? 접근한 거잖아. 예, 그것도 이제 어떤 인터넷상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 거잖아. 어?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갖고 있던 정서적 허기, 어? 라는 부분들을 그 남자가 대신 달래준 거잖아. 채워준 거잖아. 그런 부분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엄마의 문제를 볼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는데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막 갱년기 이 엄마가 물론 갱년기까지 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호르몬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계절 탄다고 그러지. 봄 탄다, 뭐 가을 탄다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 안에 호르몬의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그런 그 마음에 더 잘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또 타고나기를 사람마다 이런 이성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성에 별 관심이 없는 없는 사람이 사람. 또 자라온 교육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육이 이렇게 도덕관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그 부분 그거에 비해서 뭐한 상당히 야한.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야.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고 어, 이런 일은 소설 속에나 있는 일이다. 아니면 현실에도 꽤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현실에도 그래도 하진아, 어떨 것 같아? 준이 어떨 것 같아? 아, 현실에도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이혼의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근데 그 요인들 중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일부일처제의 폐단이다. 어? 일부일처제는 결혼관계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결혼관계가 없어야 된다. 막 이렇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어,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 두 가지 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귀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른바 신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나중에 이제 결혼 관계가 왔을 때는 그것들이 더 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러한 그 1대1의 어떤 그런 관계가 뭐라는 거야? 사람한테 안 맞는다는 거야. 동물적 본성하고는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른바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보다 본능적인 그 부분들이 더 강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능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아, 라고 주장하고 그럼 그에 비해서 또 어떤 그 반대쪽에서는 뭐예요? 그럼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우리가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컨트롤이 뭐하다? 중요하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우리나라의 움직임은 과거에는 절대 안 된다 했어. 당연히 이게 몇 맞을 일이었다는 얘기. 근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에게도 뭐가 있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는 좋은 줄 알았으나 막상 살아보니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현재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물론 여전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기본 부분들인데 어쨌든 최근에 뭐 이른바 물론 이혼한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야. 근데 그들 중에 또 몇몇의 요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도덕적 비난,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낮았다는 건 그만큼 문턱이 낮아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는 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또 공통적으로 얘기됐던 그런 부분들 중에 나머지 부모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나머지 부모에게 알리는 게 과연 모른다. 누구를 위한 건가? 그 옳은 건가? 이 책에서는 아빠에게 알려 안 알려? 안 알려줘. 알리죠. 하지 않고 엄마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거. 물론 이제 여기는 케이스가 달랐는데 만약에 그 남자가 정말 멋진 남자였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경우는 엄마의 새로운 선택을 지지를 할 거냐? 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 없다는 거야. 보험 살고 아닌 이상 교통사고 당하는 거죠. 뜻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자기의 삶에 생기기도 하더라라는 얘기. 그랬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면 그 교통사고 당한 후의 처리를 또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각이 바뀌더라고. 처음에는 전혀 선생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아유 그냥 뭐 이렇게 각자 원하는 대로 사세요. 각자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는 쪽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한 그 뭐야 거의 얽매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또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연 속에서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했나? 음, 네. 다음 주에는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좀 이렇게 많은 힌트가 있는 책입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